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돌들과 백돌들, 여기에 있는 돌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백이 길이에 맞게끔 수상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가운데 치중 가는 자리가 급소인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딱 띄워준 장면인데, 자, 놀랍게도 여기에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여기를 뛰어든 이 수가 지금은 오히려 실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은 지금 백이 둔 이 수를 응징을 해내면서 이 수상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수상전이기 때문에 수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흑이 지금 단순하게 세면은 네수, 백돌도 이렇게 딱 네수라서 그냥 뭐 가장 쉽게 수를 조여가면은 이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도 뒤로 메꾸면 흑도 뒤로 메꾸고 백도 뒤로 메꾼다면은 흑은 뒤로 메꿔가지고 자, 그냥 뭐 수를 따라갔을 때 쉽게 이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흑이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여기 있는 원군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길 뒀을 때도 여길 젖혀가면은 순순하게 이쪽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백이 반격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돌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냥 수를 조이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흑은 한 점을 살려야만 되는데 이때 수를 메꿔가면은 이제는 백이 이 수상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 지금 일단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백이 이제 더 좋은 수가 있죠. 여기를 넘어가면은 조금 더 쉽게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메꾸는 거는 이제 흑이 수상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요. 수상전을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일단 막고 나서 버텨야 되는데 백이 그냥 보이는 대로 수를 따라가게 되면은 역시나 한 수 빠른 그런 수상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수 계산만 하고 나서 4대 4라고 했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는 거죠. 자, 이돌의 원군의 지원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면은 뭐 이런 데를 메꿔도 지금은 마찬가지가 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메꾸면은 역시 안 되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고, 또 요 가운데 자리를 메꾼다고 하더라도 넘어갔을 때 흑이 차단하는 순간 이제 수가 한 수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자충수를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안 되니까 뭔가 좀 요도를 뿌리채 한번 좀 끊어볼 수 있는 구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젖혀가는 것도 별로 득은 없어 보이죠. 이렇게 쳤을 때 글쎄요, 요돌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역시 수를 따라가 보면 오히려 집으로 손해만 되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뭐 살려가지고 뭔가 좀 사석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백이 그냥 흑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더라도, 자, 이거는 뭐 여유있게 손을 빼고도 백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흑은 정말 최악의 결과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게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이런 창의적인 수가, 글쎄요, 맞기만 해도 여기를 뒀을 때, 이게 뭐 지금 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딱 봐도. 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를 좀 막아봐야겠죠. 일단 이도를 좀 차단하고 보자. 이런 뜻인데 문제는 백이 연결을 했을 때 안쪽에다가 한 집을 내는 게 지금은 이제 원래 수상전에서는 육아를 내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분명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자, 그 이유인 즉슨 육아이고 이제 무가이면은 아무래도 좀 유리한 수상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케이스가 아닌 게 서로 공방 간에 이제 공배가 많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유가무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데요. 자, 지금 모양은 이제 유가무가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흑이 한 집이 나봤자 안쪽 공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유 있게 그냥 백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이 됩니다. 자, 손 빼고도 이겨갈 것이고 뒤로 메꿨을 땐 살짝 조심해야죠. 방금 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손을 뺐다가는 큰일 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안쪽 수를 메꿔주면은 보통 수가 자충이 되죠. 근데 흑이 수상전의 기본을 따라서 바깥쪽을 수를 메꿔준다면 자, 백의 착각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뭐 욕심 부릴 거 없이 그냥 수를 메꿔주면 자,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답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고 한 집을 내기에도 뭐 터무니없이 수가 부족합니다. 두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깝지도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지금 통용이 되는 그런 모양인데요. 바로 100이 넘어가는 자리 있죠. 이 자리를 일단은 맞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치중을 간 게 이래놓고 메꾸면 여기를 메꿨을 때 요렇게 이제 둬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지 않냐, 어차피 이거는 이제 나의 전투다, 요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돌이라도 좀 잡아봐야 좀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100이 여기를 타고 올라갔을 때 흙이 별로 낙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흙이 안쪽 수를 오히려 메꿔간 자충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100한테 큰 자리마저 허용하면서 이 수상전도 패배를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나오는 바로 이유가 급소를 잘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요렇게 한 집을 내면서 이 한 점을 가격을 해주면은 수상전의 양상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늘면은 한 점을 따내면서 두 집이 바로 나버리는 거고, 자, 이거를 도망치면은 이제 따냈을 때 자체로는 못 살아요.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멍멍이처럼 따라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요 타이밍에서 이제 빠꾸할 줄 아는, 작은 돌은 버릴 줄 아는 현명한 지혜를 이렇게 발휘한다면, 자, 수를 메꿨더니 이 자리를 100이 들어갈 수가 없죠. 100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한번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흙이 그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멋지게 승리로 이 수상전을 역전 KO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를 두는 순간 오히려 요수가 더 이적행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100은 이거를 잡으려면은 일단은 여길 찔러가든지 넘어가든지 일단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지금도 수를 했을 때 3대 4거든요. 흙이 100% 져 있거든요, 지금. 자, 이거 뭐 똑바로 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묘수가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는 수는 때로는 묘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선을 기어 나가는 것이 아주 기똥찬 발상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막는 거는 끊었을 때 이 한 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쉽게 이겨갈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뒤로 메꾸는 건 흙이 연결을 해버리면 역시 100이 할 게 없는데요. 100의 입장에선 일단은 기어 나가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흙이 이렇게 막아주면은 역시 3대2로 이 수상전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친 김에 그냥 일선을 발발발발 기어버립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금물이에요. 지금도 100이 역시 3대2로 이겨 있거든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야, 갑자기 신기루 같은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100이 늘었는데 이쪽 귀의 특수성에 의해 가지고 절묘하게 한 수가 늘어버리는 일이 발생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길 뒀을 때 이쪽을 들어갈 수가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면서 100이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100이 이렇게 뒤로 빠꾸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때려내면은 흙이 멋지게 이 100도를 잡아내고 역전 KO 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이 여기서 반격이라도 좀 뭔가 비명이라도 좀 질러보고 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쪽을 메꿔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흙이 아무데나 수를 메꿔가면, 자, 이곳은 귀의 특수성이 발현이 되면서 다시 한번 흙이 멋지게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100이 이제 이쪽에서 이 한 점을 제압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길 두는 순간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돌이 없을 때는 이런 게 좀 혼돈스럽죠. 하지만 100은 이 한 점을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100에 기어 나가는 것은 여기까지 이제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이렇게라도 좀 뭔가 좀 발버둥을 쳐봐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사실 이렇게 메꿔서 괜히 이제 100이 비실비실 기어 나가게 하면 좀 기분 나쁘거든요. 괜히 골치 아파집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 발 늦출 줄 아는 여유를 부린다면은, 자, 지금도 자충의 늪으로 100을 안내하면서 100도를 더 크게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능하고 애초에 이렇게 뒤로 막아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흙이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죠. 양단수 친다고 해도 다 받아주면, 자, 여기도 이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는. 그쵸? 자, 그러니까 100이 이제는 퇴로가 막혀버리게 되면서
백돌들은 이제 모두 잡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일선을 바리바리 기는 게, 좋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고정관념을 깨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정관념과 상상력은 결국 수읽기의 힘에서 발현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쪽을 막아서, 백이 어느 쪽을 두든 일선을 기어가면은 이 백돌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단계 더 앞으로 이렇게 가서 문제를 확인을 해본다면, 백의 입장이라 해서 다시 한번 좀 사활을 풀어보면, 이 수상전을 풀어보면요, 놀랍게도 이 치중간수가 떡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눈치채셨나요? 일단은 흙이 막아간 자리가 급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젖혀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수상전을 좀 유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여기를 두면 먹여치고 나서 따낼 때 이렇게 늘면은 한 수 빠른 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사실 좀 실수가 오간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먹여칠 때 괜히 이렇게 딱 젖혀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패이기 때문에 뒤로 단수 치면 따내서 한 수 늘어진 패를 허용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늘고 흙이 메꿀 때 단수를 쳐서 뒤로 단수 치는 것이 그냥 요령으로 백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흙이 만약에 이제 여기를 둬서 지금 흙이 잡혔잖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를 젖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서 보셨다시피 한 수 늘어진 패를 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백이 조금 아쉽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를 메꾼다고 하더라도 집 모양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보통 이적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치중 가는 것이 일감이자 기본 행마가 맞는데, 이 일선에 지금 급소가 잡혔죠. 그러니까 흙이 지금 두어간 자리는 여기가 급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이 머리를 눌러가는 자리가 이 기의 특수성을 발현시켜주는 급소가 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자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한 수 늘어진 패를 허용한다는 사실, 지금은 가만히 늘어주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가 됩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 되죠. 여길 두면은 집을 내주는 모양이다 보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것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늘어주고 뒤로 메꿀 때 가만히 아무데나 수를 메꾸면,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멋진 일을 벌여내면서 이 흙대마를 깨끗하게 포획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이 지금 이거 말고는 다른 수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패를 버티려고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만, 백이 여길 가운데를 이제는 퐁당 튀어들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백이 흙에게 그 기회를 내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흙돌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 대신에 나는 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이 흙돌을 좀 요리해보겠다.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수는 어차피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여기를 뭐 이렇게 메꿔도 있고, 사실 요령은 이렇게 메꾸는 것이 좀 더 좋은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끼우는 걸 보면서 이렇게 백이 찝어가는 건 이적행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치중 가는 거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환격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일단 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쪽을 딱 두기만 하더라도 아까와 같은 그런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뒀을 때 백의 수가 자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백이 한 수를 스스로 줄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수상전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고요. 백의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늘어가지고 뭔가 좀 빅이라도 내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두더라도 수상전의 판도가 이제는 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요 자리를 둔다고 해도 역시나 그냥 수를 메꿨을 때 아까와는 다른 유가무가로 백돌이 잡히게 되어 있고, 백이 이렇게 두어간다면 이제는 빅의 형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는 또 빅을 낼 수 있는 그런 흙의 성과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요 문제가 수상전의 이제 급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어떤 곳을 이렇게 젖혀주더라도 결국은 이런 데를 두면은 패를 허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수 늘어진 패이긴 하지만 이렇게 패가 날 수밖에 없는 모양이라서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늘어주는 것이 아주 좋은 호수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와 더불어서 백이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도 이 자리를 둬가지고 여기를 차지하거나, 그리고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요 머리 자리를 눌러가는 수를 차지하면은 흙이 역전 KO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은 곳에서 이어지던 아주 재미난 그런 문제였는데요.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